안녕하세요. 닥터 피지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온 통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 통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들은 특별한 통로가 필요했어요. 세포 내외로 이동을 할 때. 그런데 그 통로들이 열고 닫힐 때 항상 열리는 것도 있고 어떤 조건이 되면은 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통로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공부를 하고요.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나중에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세포의 탈분국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이온을 우리가 소디움 이온이라고 합시다. 소디움. 자, 이 소디움은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라틴어고 소디움은 영어라서 소디움이라고 읽는다고 했죠. NA라고 쓰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관문이 있는 통로가 있고 없는 통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총 4개가 있는데 이번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 중에서 참 제가 그려놓고도 마음에 참 드는 그림들입니다. 자, 일단은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소디움 이온이 세포 밖에서 여긴 바뀌고 여긴 아니에요. 세포 밖과 안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드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열린 통로라고 하진 않고 누출 통로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는요. 리키지 채널이라고 해요. 새 나간다는 뜻이죠. 열린 통로가 더 낫을 텐데 해부학자들이 이름 붙인 거니까 해부학자들이 열린 통로가 아니라 새는 통로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자유롭게 농도가 어디가 높으냐에 따라서 세포 밖과 안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통로, 이것을 바로 누출 통로라고 한다. 자, 그럼 밑에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게 아니겠죠.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있다는 그래서 문통로라고 합니다. 자, 문, 관문 통로, 게이티드 채널. 문이 있어서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한다는 거죠. 그 문을 열어야지 이 소디움 이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열리느냐? 열리는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통로는 어떤 통로냐 하면 화학적인 물질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화학적 개폐 통로라고 합니다. 개폐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열리고 닫히는, 화학적인 신호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통로. Chemically gated channel,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 역시 요거는 소디움 이온이고요. 자, 요게 바로 뉴로트랜스미터입니다. 자,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뉴로라는 말하고 트랜스미터라는 말로 나눠져 있는 거죠. 뉴로는 신경이라고 번역하고요. 트랜스미터는 전달 물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붙는 부위가 있습니다. 지금은 붙어 있지 않죠. 붙어 있지 않을 때 이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자, 이 뉴로트랜스미터가 자기 자리에 가서 딱 붙으면 그때 이 물질 쪽으로 이 문이 끌려가서 열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채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이거와 이거가 자석처럼 가서 달라붙기 때문에 문이 열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모양이 아니라 세모난 모양의 물질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세모난 물질은 바로 이 부분에 붙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붙을 수 있는 뉴로트랜스미터가 와야지만이 이 문이 열리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잘 맞는 물질과 그 물질에 반응하는 통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적 물질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 통로를 우리가 화학적 개폐 통로라고 하는데요. 주로 뉴런의 덴드라이트, 가지돌기나 그 다음에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는 후각, 미각, 수용체 등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관문 통로로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다 쓰기 싫어서 GC라고 했습니다. Mechanically Gated 채널입니다. 바로 기계적 개폐 통로죠. 기계적이라고 하니까 무슨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 기계적, mechanically 어떤 힘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 그런 통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걸로 촉각이나 악각 수용체들이 해당되는데요. 자, 이거는 파치니안 콜포슬이라고 해서 압력을 측정하는 수용체입니다. 주로 우리 피부에 있는데요. 이렇게 둥글게 생긴 게 말려 있다가 이쪽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모양이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지면 평상시에 닿아있던 채널이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세포막에 있는 부분이 스트레칭이 돼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면서 벌려져서 채널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위에 나왔던 화학적 개폐 통로처럼 어떤 물질이 닿았을 때 열리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눌렸을 때 기계적인 자극에 의해서 스트레칭되어 열리는 통로를 우리가 기계적 개폐 통로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관문 통로로는 전압 개폐 통로가 있습니다. 전압 개폐 통로는 볼테이지드 게이트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게이트 채널이라고 하는데 볼테이지드 게이티드 채널. 자, 전압의 변화에 의해서 개폐가 열리고 닫히는 통로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소디움 이온이 굳게 문이 닫혀서 통과하지 못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얘네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닫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평상시에 세포 안은 네거티브 마이너스를 띄고요. 밖에는 포지티브 플러스를 띄는 거죠.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그 이유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가정을 해서 볼테이지가 변화되고요. 그래서 밖이 마이너스가 되고 안쪽이 플러스가 되면 이 플러스에 되어 있는 것들이 마이너스 쪽에 가까이 가 있다가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변하니까 끌어올려져서 이쪽으로 가면서 문을 당겨서 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채널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열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 이런 모양을 정확하게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온 통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온 통로는 항상 열려있는 누출 통로와 그 다음에 문이 있는 관문 통로로 나누어진다는 것이고요. 관문 통로는 조건에 따라 화학적 개폐 통로, 기계적 개폐 통로, 그리고 전압에 의한 전압 개폐 통로로 나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